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후반기 들어서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신한 천일염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자, 사제의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한 천일염이 4대1 대승을 거두었어요. 네, 사실 신민준 이세돌전은 승부판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 대결에서 신민준 구단이 반집승을 했는데요. 팀 승부는 나머지 4판을 가져간 신한천일염이 가져갔고요. 신한천일염은 어제 승리로 인해서 중위권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도 역시 1승이 간절한 팀의 대결인데요. SK 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SK 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 갈 길이 바쁩니다. 네, 지금 2승 6패로 7,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두 팀은 사실 오늘 패하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올 것 같아요.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7 장고대국에서는 박상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첫 대결을 펼칩니다. 두 선수는 박정환 구단 랭킹 1위고요. 박상진 3단은 랭킹이 120위입니다. 근데 박상진 선수가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네. 오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리그 첫 등판에 박정환 선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국속기입니다. 이영구 선수와 위태웅 선수의 대결. 네, 이 두 선수 한판 뒀는데요. 2017년도 LG배 예선에서 만나 이영구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삼국 속기는 이동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이 펼쳐지는데요. 이 대국도 역시 첫 대결입니다. 네, 완전히 두 선수는 상반된 분위기예요. 이동훈 선수는 초반 리그 4연패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4연승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 최재형 선수는 지금 2승 6패, 올 한 해 좀 부진합니다. 사국 속기 홍성지 선수와 류수왕 선수의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홍성지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요. 이 두 선수는 이제 전반기에 한번 만나서 역시 홍성지 구단의 승리를 했습니다. 류수왕 선수도 올해 전체적으로 부진한데요. 상대 전적도 그렇고 오늘 판은 좀 이기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 대국입니다. 박민규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인데요. 박민규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있네요. 네, 2014년도 레치던 파크배 본선에서 승리했고요. 작년 KB리그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상은 원성진 구단이 분명 앞서는데요. 상대 전적에서 박민규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이 대국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리턴 매치는 한 판밖에 없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류수왕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더는 SK가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에서 지금 4승 3패를 하고 있는 사지명 송지훈 선수가 지금 중국에서 열리는 무공삼배 신해대항전 출전으로 네. 지금 차출돼서 빠졌거든요. 약간의 전력 손실이 보이고요. 오늘 가장 저는 관심이 가는 대국은 역시 1국 장고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랭킹 1인 박정환 구단과 차세대 유망주인 박상진 선수가 어떤 내용으로 랭킹 1위를 상대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라운드 2경기 SK 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SK 앵크린의 대결. 똑같이 2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질 수 없는 한판입니다. 양팀 모두. 자, 삼국 속기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결. 네, 최근에 완벽하게 살아난 이동훈 구단이고요. 최재형 선수도 아직까지 부진하지만 이 선수는 또 기세를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네. 물꼬를 트게 되면 연승을 또 이뤄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오늘 판 정말 중요합니다. 연승과 연패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오늘 대결은 어떨까요? 이국속기입니다.
위태용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의 그 퓨처스 1지명인 위태용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화성시 코리오의 4지명인 송지훈 4단을 대신해서 이번에 출전했습니다. 자, 장고대국입니다. SK 앵크림 퓨처스 리거 박상진 선수, 화성시 코리오의 1지명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어제 9라운드 1경기 이 사제 대결로 네. 큰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3단은 올해 퓨처스 리그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네. 1지명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퓨처스 리그 전적이 6승 2패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박정환 구단도 지금 7승 1패로 바둑리그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리그는 다르지만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고요. 네. 바둑 리그와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을 달리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 자, 어떤 선수가 계속해서 승점을 올릴지. 자, 대각선 포석이 나왔습니다. 네, 대각선에서 3-3 들어오는 진행이 나왔고요. SK 앵커리는 박상진 선수 이번에 그 팀의 5지명인 유민영 선수가 지금 1승 7패로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유민영 선수를 한번 쉬게 하고 첫 출전을 했고요. 최근에 퓨처스 리그에서 3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기세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네. 역시 이 진행이 된 다음에 바로 백도 3-3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와 뭐 느는 수, 이 형태에서는 흑이 젖히고요. 백이 젖힐 때 이렇게 두고 귀에 2점을 잡는 선택도 많이 합니다. 네, 이 배석에서는요. 지금 실전은 역시 최근에 유행하는 가만히 느는 수를 박정환 구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흉내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젖혀서 이렇게 처리하고 손을 돌리거나 최근에는 뭐 한 칸 띄어서 두긴 하지만 지금 배석에서는 글쎄요, 한 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젖혀서 둔 다음에 빠르게 손을 돌릴 것 같아요. 일단은 똑같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양쪽이요. 네, 걸쳐갔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반대로 또 걸쳐가게 되면 똑같은 형태죠. 흉내 바둑 아닌 듯 하지만 흉내가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흉내 바둑으로 만들지 그냥 받아둔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네. 워낙 날일자로 받는 수를 잘 두지 않기 때문에요.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손을 빼는 것이 먼저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협공하는 것. 네.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도 역시 협공 아니면 먼저 걸쳐가거나 방향은 이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걸쳐가는 것 일단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트렌드는 역시 3-3하고 날일자로 먼저 걸쳐가는 거거든요. 또 특히나 박상진 3단은 또 어리니까요. 2001년생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18살이죠. 인공지능의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또 박상진 선수처럼 이런 신예 기사들은 랭킹 1위의 기사를 만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흉내 바둑보다는 그래도 이 본인의 기풍대로 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흉내 바둑도 뭐 작전의 일환이지만 그래도 뭐 신의 기사의 패기라면 아무래도 뭐 본인의 바둑을 두는 것이 좀 멋있죠. 뭐 박상진 3단은 전투 바둑은 아니지만 전투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풍이고요. 행마 자체가 아주 괜찮은 선수입니다. 네. 감각적인 바둑을 두고요. 그래서 지금 유망주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랭킹 자체는 아직 122로 네. 좀 밑에 있지만 조만간 큰 성적을 낸다면 그 랭킹이 쭉쭉 올라올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본격기전이나 뭐 이런 특별한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신의 기전에서 4강에 오른 기억이 있고요. 지금 국가대표 육성군에서 약 3년 정도를 지금 공부해서 네.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실력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전의 기로에 선 박상진 선수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박상진 3단은 약간은 속기파하긴 한데요. 네. 오늘은 또 1시간짜리 약간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약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긴장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네, 오늘 KB 바둑리그 첫 무대죠. 네. 올해 처음으로 퓨처스 리거로 진입을 했고요. 후반기 두 번째 경기만에 리그 첫 등판을 했습니다. 네, 자. 역시 협공하는 진행을 선택했고요. 네. 최근엔 역시 날일자로 받는 것은 역시 맨 나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날일자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잘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칸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형태에서의 이론은 여기를 3-3파 하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론은. 원래는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즘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돌이 여기 변 쪽으로 향하게 되면 원래 있던 이 기착점 자체 흙이 좀 엷어지죠. 네. 그래서 원래는 3-3파 하지 말라는 건데요. 네. 최근에는 한 칸 뒀을 때 3-3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진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석에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은 이런 데를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들고 네. 이 형태는 이제 백이 두는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 3-3 아니, 네. 진입하는 정석이 지금 배석에서는 확신이 없다면 한 칸 뛰고 위에서 누르는 정석은 어떤 건가요? 네, 여기를 한 칸 띄고요. 이것도 이제 돌의 일관성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이 아래에서 막상 또 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계속 두긴 둬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두텁긴 합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를 또 붙이게 되면 이건 뒤로 막아서 네, 이렇게 두나요? 두텁긴 한데 백이 좀 발은 빠르거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이지만 네. 실전에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백이 귀로 붙였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빠지는 것도 어렵죠. 근데 이제 빠지게 되면 여기를 밀고요. 약간 다른 것이 백이 여기서 한 칸을 띄지 않고 한 번 더 밀고요. 네. 석천머리는 아프니까요. 늘어야 될 때 여기를 나와 싸우는 것이 흑으로서는 약간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된다면 이 자체 수상전 자체는 막아도 여기가 수상전이 흙이 좀 부족한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 형태 자체가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넓은 형태가 아니라 글쎄요, 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백도 후속 수단이 이제 흙이 늘게 되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예, 단순히 날일자로 반대 방향으로 지켰고요. 이 형태는 백한테 좀 공을 넘기는 것 같아요. 여기를 뭐 두 칸이나 높게 둔다면 그때 뭐 3-3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협공을 하거나 이런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날일자. 요즘에는 뭐 날일자를 워낙 또 많이 두니까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형태로 많이 두지만 바둑이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포석 진행이 약간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모양이 좀 단조롭고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바둑 자체의 박진감은 좀 떨어져요. 이런 잔잔함 속에서 또 유리함을 이끌어 오려고 대국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네. 할까요? 백이 이제 둘 수 있는 수는 여기를 두는 것이고요. 물론 붙이거나 아니면 이곳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는 수는 많아요. 날일자도 있겠고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리하려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글쎄, 약간 타이밍이 좀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네, 보통 이렇게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이 날일자로 인해서 축이 안 되죠. 아, 네, 축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또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타이밍 배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키는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용인 형태에서는 서로 좀 처리하기가 네. 좀 어렵고 애매해요. 눈치 싸움이에요. 여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흙은 또 여기 두텁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먼저 두네요. 일단 바로 반대편에 똑같은 모양이 있어서 좀 헷갈려요. 이렇게 두면 네. 예를 들어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두면 백이 그냥 무난하게 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여기가 더 좋은 자리로 이제 음, 부각이 되거든요. 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공격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흙도 이제 지금 백이 두면 좋은 자리가 네. 역으로 흙도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네, 일단 일감으로 보이고요. 흙은 여기 나중에 둘 것 같아요. 왜냐면 백의 자세도 실리는 좋지만 일단은 좀 위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면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큰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네, 초반 유연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날일자로 백도 천천히 뒀고요. 네. 이제 백이 귀를 지켰기 때문에 저 흑한 점은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자리요? 네. 여기는 뭐 언제든지 두는 수가 남아 있고요. 네. 뭐 붙여서 젖히는 수, 또 예전에는 이런 형태에서는 날일자를 두고 3-3을 둘 때 붙여나가는 진행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붙이고
젖혀서 있게 되면 한 점을 끊어잡고 네. 변을 좀 두텁게 백한테 허용하더라도 귀의 실리를 먼저 차지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둡니다. 지금도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젖히는 진행이 유력하고요. 네. 보통 귀에서 둘 때는 이 흑한 점을 움직일 때는 귀를 붙여서 두는 것이 많이 두어지는 건가요? 네, 그냥 한 칸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너무 심심한가요? 예전 거죠. 네. 여기를 이제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은 여기를 흙이 두고요. 한 칸 뛰어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좀 어렵긴 합니다. 날일자로 두고 한 칸 뛸지 아니면 뭐 그냥 한 칸 뛸지. 네. 그냥 한 칸 뛰면 이제 백은 이 교환을 하고요. 뛸 때 한 칸을 뛰겠죠. 네. 이 한 칸 뛰는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이 붙이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백이 이런 자리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안형도 풍부해지고요. 네. 끼우는 약점이 또 남죠. 아, 이렇게 보면 흙이 뛰어나갔는데 이 형태는 백이 약간 더 좀 기분 좋은 형태로 아, 흘러갑니다. 돌이 무거워져서 네. 계속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군요. 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진행을 하고서요 둘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글쎄요 붙여서 귀살이를 하는 편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네. 이 형태만 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두고요. 백이 뭔가 뭐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당연히 득이죠. 귀살이를 할 수도 있고요. 중앙을 먼저 좀 눌러두고 귀살이를 노리는 아, 이런 수법도 사용이 됐죠. 네. 배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변 쪽, 네, 네, 백의 세력을 견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나 뭐 여기는 뭐 더 이제 백이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리고 이 모양을 예를 들었을 때 이곳으로 압박을 하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차하면 여기를 끊고 밀고 이 진행을 한 다음에 늘어서 전투를 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 흙이 여기에 오면요, 백 넉점이 좀 얇아져요. 그래서 백은 뭐 지금 당장은 안 둘 수도 있지만 정리를 또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뺀다면 흑이 어떻게 공격을 해갈까요? 뭐 사실 근데 손을 뺀다고 해서 뭐 공격이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급전을 유도한다면 이수인데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백이 못 도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 뭐 두 칸 정도로 뛰어서 네. 여기 하나 젖혀두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는 호구가 거의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형태 자체가 그렇게 백이 못 견디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다른 큰 곳을 둔다면 역시 넓은 자리겠죠. 상변이 눈에 띕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귀의 실리를 중요하게 본다면 붙여서 여기를 압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침수, 상변, 그리고 이곳에 이제 뭔가 정리를 하는 수법인데요. 여기 건드리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둘, 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지금 다가가는 것도 여덟, 역시 최근에는 이 날일자로 되어 있을 때 먼저 당하게 되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잘 안 갔는데요. 요즘에는 네.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를 많이 둬요. 흑의 공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뭐 일단 안형을 없애고 이 정도인데요. 지금은 더 이제 백이 여기까지 날일자로 와 있기 때문에 응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일자로 눌러가거나 아니면 두 칸 정도로 뛰어나와서 그렇게까지 뭐 크게 공격을 당하는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배석에서는 약간 흙이
좀 이 돌 자체가 외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붙이는 선택은 30초. 안 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 칸으로 협공을 한다면 백은 붙여서 귀살이하는 진행을 선택할 겁니다. 네, 일감이죠. 배석은 다르지만 박정환 구단이 8라운드에서 박진솔 8단을 상대로 이 형태에서 여기를 붙여서 붙이고 30초. 밀고 둘, 선수로 귀살이하는 형태를 셋, 둔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여덟, 지금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역시 흙이 좀 두텁습니다. 이 자세가 워낙 간격도 좋고요. 네. 이 진행은 흙이 두터워요. 그 실전보에서 백이 붙이고 또 귀로 붙였을 때 백의 의도는 흙이 귀로 막아달라는 뜻인 거잖아요. 아 여기요. 네. 아까- 이렇게 하고 네 여기 막으면 이 한 방 들어서요. 네. 아주 활용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 정도로 씌어가게 되면 네. 여섯, 변을 벌리더라도 또 같이 씌어갑니다. 여덟, 답답하죠. 날일자로 가도 역시 씌어가요. 네. 그래서 중앙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형태는 웬만해서는 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이 수순을 비틀면 안 되는 건가요? 수순을요. 네. 여기를 먼저요.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나가겠죠. 그리고 아, 역시 나갈 때 반복하는군요. 이 두터운 자리를 이어서 네. 여기를 뭐 뚫어도 이 형태는 이미 이 두 점이 사실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가면 뚫기는 했지만 다시 네. 공격을 당해요. 둘, 그래서 셋, 넷, 좋지 못하죠. 아, 다섯, 백이 어디 먼저 두든 일곱, 바람대로는 네, 아홉,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는군요. 지금 툭툭 이 내려가면 악수 교환이 들어간 겁니다. 네. 백이 먼저 붙였을 때 흙이 늘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둘만해요. 근데 이 악수 교환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여기 귀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백이 좀 힘들죠. 네, 붙여서 역시 귀살이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30초. 이렇게 두느냐, 둘, 아니면 셋, 넷, 이걸 넣을 수도 있어요. 여섯, 그냥 넣는 건가요? 이 느는 수의 뜻은 네. 이 단수 교환을 하고 이으면 백이 한 점을 당연히 잡습니다. 아, 물론 뭐 여기를 들 수도 있는데요. 잡는 네. 선택이 가능하죠. 한 점을 잡을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늘게 되면요. 여기를 못 잡아요. 막아야 되는데 못 잡죠. 여기를 두니까요. 살려야 되는데 두 점을 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를 못 잡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귀를 못 잡는다면 네, 늘었습니다. 네. 여섯, 가만히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막아갑니다. 이 상황에서도 역시 귀를 잡을 수가 없죠. 미는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한 점이 끊기는 것이 있어서 수상전이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백은 단수하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열과 자체가 박정환 구단은 좀 두텁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두터움을 선택했습니다. 초반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9라운드 2경기 SK 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성시코리아와 SK 앵크린 9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아직 박상진 선수가 귀를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를 막은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백이 이제 단수 하나 하고서 손을 돌리게 돼도 여기 뭐 사활은 문제 없습니다. 이 치받아도 받게 되면 네. 살아있죠. 근데 이 자체가 딱 보면요. 여기가 엄청 두텁죠. 간격도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에 와 있어서 아주 좋고요. 그렇다고 항상 저 자리가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뭔가 두어 나가기에도 좀 어렵지 여기요? 않나요? 네. 여기도 이제 그 다음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하고서 손을 뺄 수도 없죠. 끊기는 것이 남아 있어서요. 오히려 자충이 네.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치받고서 젖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손을 돌립니다. 물론 실리로는 크지만 이제 귀중한 선수를 또 흑이 잡았기 때문에 네. 다음 좋은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초반은 흑이 좀 두텁게 가는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글쎄요, 뭐 백이 크게 잘못 둔 거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흑이 약간 재밌어 보이네요. 운영하기가 네. 네. 저는 좀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봐도 두텁게 막혔기 때문에 네. 이 아래쪽 처리도 백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둘, 셋, 그렇다고 해서 뭐 실리가 확연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교환을 하나 아꼈죠. 여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두지 않더라도 이제 흑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는 느는 수거든요. 그러면 그때 치받아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흑도 이제 치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요. 네, 여기서 백이 손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손을 빼면 여기를 여덟, 지금 당장 뭐 저침 당해도 여기서 곤란하죠. 아, 잡히나요? 네, 받는 순간에 네. 이 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흑이 끊는 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요? 가만히 젖히면 되는 거군요. 여기 두면 단수하고서 이제 석점은 버리더라도 선수 네. 살 수 있고요. 늘면 호구에서 반은 살아갈 수 있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받아야 됩니다. 여섯, 일곱, 물론 여기를 젖힐 때 반을 살 수는 있는데 이건 후수로 살죠. 너무 괴롭죠. 아. 이렇게 하면 사는 것 같아요. 치중 가면 한 집을 내서 네. 근데 여기를 석점을 끊기기 때문에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상진 선수가 돌을 집었다가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진 선수 육성군 소속인데요. 이 육성군 안에서도 흔들 이제 포박이라고 합니다. 박시성을 가진 그 어린 기사들이 4명이 있어요. 박상진 선수도 있고 네. 박종훈 선수도 있고 박진영 선수도 있고 박현수 선수도 있습니다. 다섯, 근데 이제 여섯, 일곱, 네 선수들이 다 친하고요. 근데 성적 자체는 오히려 박종훈 선수는 우승을 한 번 한 기억도 있고요. 박현수 선수도 신에 대해서 우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박상진 선수는 우승한 기억은 없는데요. 네. 평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고평가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을 돌렸어요. 사활을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치면 백이 박성진 선수는 그냥 후수로 살겠다는 뜻인 걸까요? 여기를 손을 돌립니까? 넷, 보통은 여섯, 일곱, 당연히 받아주는 건데요. 아홉, 지금 여기를 둬서 일단 흙은 여기 정리하겠네요. 정리를 하고서 네. 손을 돌려서 이곳을 둘 겁니다. 네. 여기서 백이 한 칸을 한 칸을 띄어도 띄겠네요. 예, 한 칸 띄어서 네. 견디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끊게 되면 단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후수로 잡는 것은 별게 없어요. 딴에서 잡을 수 있지만 후수죠. 넷, 흙은 선수로 여기를 잡아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네. 늘게 되면 이때 이어서 이 두 점 잡는 것과 남았습니다. 한 점 잡는 것이 있어서 백이 살아있죠. 여기서 한 칸으로 일단은 버티는 것이 있네요. 그럼 흑도 치중을 했을 때 변화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치중을 간다면 여기를 가야겠죠. 단순히 있게 되면 찌르고 받아서 하나, 이 형태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 백은 여기를 이을 수 없고요. 여섯, 일곱, 네, 여덟,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아홉, 열. 그러면 끊고 두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끊어서 받아주면 이곳 막는 것이 선수라서 두 점 잡는 것과 네. 한 점을 따내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잡으러 가는 것도 있어요. 당장은 살 수는 없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끊었네요. 이 교환을 안 하고 끊었습니다. 약간 아깝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흙이 선수를 뽑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백은 일단 여기를 잇던 아니면 이곳을 단수하고 따낼 때 이어야겠죠. 예. 선수를 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 단순히 이었고요. 네. 여기를 교환을 이제 아끼는군요. 후수로 넣는 것도 네. 좋은 자리인데요. 지금은 워낙 두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진 않을 겁니다. 여기 모양만 봐도 사실 이거 미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거든요. 네. 흙이 둔 다음에 날일자가 호점이겠죠. 아까와는 다르게 우하기 쪽이 이 백돌이 두터워져서 이제는 백이 중앙 쪽으로 밀어간다면 큰 모양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넷, 다섯. 네, 네. 날일자가 좋은 자리고요. 인공지능 AI는 약간이라도 백이 괜찮다고 보네요. 뭐 저 정도는 또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귀만 처리를 해놓고 갈수를 했고요. 30초. 네, 흙은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네. 넷, 다섯, 백은 여기를 지켰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아까 이성 해설위원께서 보여주셨던 변화가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좌상 쪽에서 흙이 네. 뒀을 때 흙이 중앙으로 이렇게 눌러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여기요? 네, 5선으로. 아, 네. 이 장면에서요? 네,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너무 큰가요? 좀 크긴 한데요. 워낙
모양이 좀 커서요. 네. 네. 모양이 크니까 집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아, 워낙 커서 오히려 네. 너무 넓다 보니까 집으로 만들기가 더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상황 아니면 백도 여기서 호구로 잡거든요. 먼저 둔다고 해도 네. 그런 자리니까 흙이 여기가 그렇게 가치가 지금은 네.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음,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백도 이제 워낙 흙이 모양이 좋으면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둬서 지키는 것도 가능은 해요. 30초. 하나, 그러면 한 점을 직접 움직여야 될까요? 일단은 움직이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움직이면 한 칸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고요. 근데 네. 주위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는 자칫하면 이제 끌고 나와서 뭐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제 삭감당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 말고는 뭐 특별히 보이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가 가장 눈에 보이고요. 여기를 먼저 젖히게 되면 마감만 준다면 이제 활용이 약간 돼요. 그래서 아까 김윤 캐스터가 말씀하신 이런 식의 작전 자체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구로 제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약간의 활용 수단은 더 남겠죠.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아예 귀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젖히는 것은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네. 물론 귀살이를 할 수 있겠지만 중앙을 두텁게 눌리게 되면 둘, 셋,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관성이 떨어지죠. 일곱, 자, 그 자리를 역으로 들었습니다. 백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요. 네.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흙이 오히려 그 자리를 갔습니다. 내가 일부러 교환하지 않은 자리에 상대가 바로 두게 되면 둘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안 들까요? 여기요. 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역으로 당하긴 했는데요. 네. 백도 이제 한 수를 이제 벌은 거니까요. 다른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겠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서부터 이렇게 짜 나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백도 둘만한 자리가 네. 여기를 눌러가는 것이 일단 좋은 자리고요. 그 이후에는 중앙이 워낙 모양이 넓어서 네. 어디를 두는 것이 좋은 자리인지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어렵네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는 일단 확실한 자리니까요. 어려울 때는 보통 확실하고 두터운 자리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평범하고 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얼마나 이제 좀 크게 될지가 네. 이 바둑의 승부가 되겠고요. 이 상태로만 본다면 기본 집으로는 100일 뭐 나쁘진 않아요. 저런 하변 형태는 백이 집을 지으려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자리인가요? 뭐 집을 지으려면 여기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요. 작은 집은 아닌데 다시 날일자 눌러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날일자 또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 15집 정도 벌었을까요? 15집 여기 있는 거 선수 되면 사실 뭐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에서 눌림 당하고 나중에 끝내기로 또 당하니까요. 일단은 가치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잡지 않는다면
글쎄요. 잡지 않고는 사실 그렇게 둘만한 자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 어깨 짚는 수가 유행이잖아요. 네. 약간 억지성이긴 한데 10초. 5선으로 넷, 화점에서 여기요? 아니요. 여기요? 네. 반대쪽. 여기요? 네. 여기. 마땅히 또 행마가 잡지 네. 않으면 어디로 행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긴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요. 날일자로 둬야 되나요? 약간 얇아져서 여기서 이제 좋은 수가 있어서 막을 수만 있다면 네.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아,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칸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은 네. 건너붙이는 것이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 그래서 음, 얇아져요. 얇아지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막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끊길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돌이 얇아지게 되면 네. 중앙으로 둔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네. 방향은 그쪽이었군요. 네. 네. 역시 삭감을 먼저 나섰고요. 네. 흙이 먼저 백이 두는 자리로 두거나 뭐 더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혹시 이 모양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통해서 흙 모양을 좀 제한시켰고요. 이제는 움직였습니다. 백도 10초. 하나, 한 칸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죠. 다섯, 이제 한 칸을 뛰면서 흙을 몰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에서는 백은 귀를 좀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가 항상 이런 데가 나와 있으면 얇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얇아지기 전에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두 점 자체도 두텁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백이 얇아졌는데 보강을 안 해놓으면 어떤 사건이 펼쳐질까요? 뭐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3, 3이 또 약점이고요. 붙여서 3, 3을 들어가는 것도 항상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모양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가는 것이 이 형태에서는 가장 백이 올바른 길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일자로 가는 압박이 보기에는 좀 강력해 보이지만 밀었을 때 일단 봉쇄 자체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자리에 흙이 돌들이 오잖아요. 네. 귀가 좀 약해져요. 음, 그리고 귀가 약해지는 이유는 여기가 선수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늘다가 보면 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죠. 그러면 귀가 이제 흙이 이돌이 왔기 때문에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날일자로 압박하는 것은 넷, 잘 나오지 않고요. 네. 여섯, 일곱, 저라면 그냥 아홉. 변으로 한 칸 벌리고 싶어요. 한 칸도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좋은 자리인데 대신에 이 한 칸 자체가 네. 여기가 이미 뒷문이 열려 있는 자리라서 어차피 별거 없어요. 집으로. 다음에 뭐 날일자를 달려도 사실 별게 없고요. 네. 큰 집이 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이 좀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뒷문이 좀 막혀 있고요. 원래 집이 되는 자리였다면 이 한 칸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둘, 근데 그 전에 박상진 선수가 중앙으로 삭감한 수도 그렇고 일곱, 이 바둑은 중앙이 중요한 바둑이기 때문에 역시 한 칸으로 뛰어나갔고요. 흙은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뛰는 것과 네. 날일자로 압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수 모두 이제 가능은 해요. 한 칸은 가장 무난하고요. 대신에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저처에 이어서 백이 약간 10초. 정리 자체는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넷, 아까 보여주셨던 백의 약점을 흑이 지금 당장 결행해 가기에는 어려울까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3-3 들어가는 것은 뭐 당장 여기가 약하니까요. 네. 귀를 뭐 살아도 두 점이 거의 자연스럽게 준동할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뷰를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네. 주위가 두텁기 때문에 주위의 그 돌들을 좀 하나, 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넷, 흙 2점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멀리 그 작전상 봤을 때는 이 돌을 끌고 나와서 백의 이 지금 나오는 돌과 애초에 삭감했던 이 돌의 연결을 좀 방해하면 양쪽에 좀 곤마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좋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두 칸. 다섯, 여섯, 두 칸이 여덟,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엷어요. 그리고 네. 장점은 역시 한 발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는 이제 서로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두게 되면 흙은 한 발 더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눌러가게 되면 이 자세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가볍게 보고 한 칸 먼저 나왔으니까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중앙의 주도권을 먼저 쥐고 갈 수 있습니다. 넷, 대신에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역시 이런 붙이는 자리 여덟, 이거 붙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두번 남았습니다.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래도 흙은 뭐 당장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겠죠. 이 형태 자체는. 네. 그래서 뭐 붙이는 것은 선수라고 본다면 막아서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흙이 한 칸 띄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백이 똑같이 들여다봤을 때 약간 무거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하기에는 도서 이 돌이 한 칸이 훨씬 낫죠. 네. 여기보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자리는 흙이 두면 급선가요? 좋은 자리니까요. 네. 네, 백도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 돌이 다가오니까 안 그래도 네. 엷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엷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키기에도 좀 무겁지 않을까요? 네, 지키는 자세가 약간 30초, 내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수는 귀를 확실하게 지키고 넷, 한 칸 띈 의미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덟, 물론 한 칸이 더 좋긴 하겠지만 중앙으로 보면요. 이수 자체도 흙이 한 칸 띄면 여기가 좀 약점이 노출이 돼요. 네. 이으면 두 점이 크게 들어가고요. 네. 맞게 되면 뚫어서 당장 뭐 여기 끊어도 양쪽을 다 흙이 살릴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중앙을 어느 정도 둔 의미까지 있습니다. 이 네. 수는. 흙도 단단하게 갔어요. 약점을 지키면서 네. 아주 단단하게 둘, 셋, 넷, 모양을 정비했고요. 다섯, 밀어가게 되면 호구하고 늘어서 아홉, 열. 이렇게 되면 흙의 자세가 괜찮습니다. 계속 중앙을 밀어야 되는데요. 네. 젖혀가요. 일단 흙 모양이 깔끔해서 이렇게 되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도 약간의 약점은 노출이 되지만 지금처럼 날일자로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흙이 당장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뭐 건너붙이거나 나와 끊는 것이 계속 약점으로 남죠. 마지막 하나, 둘, 일단 한번 두드리나요? 넷, 축 자체는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사실 나와 끊으면 어려워요. 건너붙여서 끊어도 어렵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네. 뭐 여기서 곤란하죠, 이미 나왔을 때. 그래서 백이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책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뭐 늘어서 전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날일자 씌우게 되면 하나, 또 좀 셋, 넷, 갇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섯, 일곱,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홉, 이 날일자는 안형의 급소가 되는 자리죠. 네. 백이 두면 사실 이 형태는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흙이 돋기 때문에 다음에 뭐 다 되죠. 건너붙이는 것, 나와 끊는 것, 들여다보는 수.
두는 순간에 백은 차단이 됩니다. 네. 안정적으로 흑이 집을 벌면서 백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텁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자, 1국 장구대국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SK 앵크린과 화성시 코리오의 9라운드 2경기 1국 장구대국 보고 계십니다. 전반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가 3대2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흑이 압박을 하자 백은 한 칸으로 뭐 지켰어요. 지키긴 지켰는데 아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형태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뭐 지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킬 수는 없는 형태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치받아주기에도 느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백의 선택은 이렇게 한 칸으로 모양을 전개하는 거였는데요. 아, 역시 여기를 늘자 받지 않고 중앙을 좀 두텁게 둡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네, 계속 중앙을 중시하고 있네요. 3단이 지금 중앙이 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좀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마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백이 중앙이 넓어지면 순식간에 바둑은 흐름이 넘어가거든요. 지금의 행마 운석은 중앙을 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홉,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백돌이 강해지면은 이 반대쪽에 백 한 점도 자연스럽게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3-3이에요. 네. 늘어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3-3을 들어갔을 때 맞게 되면 밀고요. 네. 치받으면 여기 끊는 것이 있어서 넘어가게 되죠. 음, 7-2로 둘,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밀었을 때 일곱, 여덟, 뭐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열. 붙이는 것이 선수고요. 뭐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귀를 당하는 것이 일단 남아 있어요. 3-3 들어갔을 때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받는 거죠. 흑은 손을 뺄 것, 여기까지 갑니까? 계속 눌러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흑이 단수를 쳐서 돌파하려고 했을 때 일곱, 백의 응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를 단수하면 무조건 있고요. 아, 역시 반대로 단수해도 여기는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길 단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수를 일단 뺏겨요. 네. 그리고 두텁긴 하지만 결코 뭐 백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두텁기만 해요. 지금 근데- 이을 것 같아요. 이었을 때 흑이 계속 나가면요. 이 형태를 두지 않네요. 여기는 백이 언제든지 뒤로 두는 수 아니면 아. 나가서 일곱, 버림돌로 한 다음에 버리는 것이 남아있죠. 네. 지금 참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상진 3단의 뜻은 이렇게 두고서 손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두고 싶은 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흑이 끊어갔을 때 이제는 백도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백돌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면 당연히 이렇게 받고요. 역시 이곳을 끊어가도 단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거나 네. 아니면 늘게 되면 막아서 이제는 두텁게 마무리할 수 있죠. 흑이 한 수를 투자했기 때문에 백의 응수도 달라지는군요. 네. 자,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제 좌상귀 지키나요? 아니면 계속 중앙으로 향할까요? 여기를 지키는 것이 3-3이 통렬하다라면 지키는 자리가 크고요. 네. 3-3이 아니라면
글쎄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을 두고 싶은데요. 중앙에 넷, 다섯, 네, 뭐 마땅히 특별한 공격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좋은 자리긴 한데 약간 좀 싱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런 자리 또 놓고 보면 괜찮은 자리예요. 흙이 역으로 왔다고 보면 일단은 이 백돌과 여기가 양분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네. 마지막 백이 좀 엷어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장면에서 AI는 막는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고 한 칸 띄는 행마를 구하고요. 밀고 마지막 한 칸 띄고 끼워 있고 흙도 있는 이 변화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차하면 흙이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당장에는 뭐 이곳 두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이 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101점이 약간 외로워지긴 했는데요. 글쎄요, 이 변화도 어렵네요. 이것도 밀고 나가나요? 이유가 더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우선은 귀가 크고요. 귀가 커요. 네. 3-3 들어갔을 때 뭐 막는 수는 밀어서 사는 것이 확실하고요. 여기를 둬도 여기를 밀었을 때가 응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귀에서 잡으러 가기가 어려워요. 형태 자체도 빈상각이라서 좋지 않고요. 그러면 뒤로 막는 건데요. 네. 넘어가게 되면 집으로도 크고 흙의 안형이 확보되니까요. 아주 좋은 자리죠. 백은 또 흙의 압박이 두려우니까 이 자리가 또 급하고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의 선택은 막는 것과 중앙인데요. 중앙은 근데 사실 여섯, 어디를 둬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네, 아, 귀를 지켰는데요. 현실적인 한발 수를 선택합니다. 네. 왜 그냥 막지 않았을까요? 그냥 맞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일선을 좀 당하는 게 있어요. 젖혀서 여기 형태를 좀 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집으로만 따지자면 막는 것이 약간 득이긴 한데요. 네. 차후에 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편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도 단순히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싱거워요. 왜냐면 집 자체로 보면 넘어가는 수가 정말 별게 없습니다. 넘어가도요. 네. 나중에 한 칸 팀 당하고 여기 당하면 10집밖에 안 돼요. 도래 투자가 아. 엄청 많이 된 것 같지만 10집이라면 네. 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역시 흙의 다음 수는 AI가 예측한 대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짝 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한 칸을 늦추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혹시 바짝 가서 나오게 되면 이 한 칸의 둘,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 자리는 아파요. 나중에 좌변 쪽 베개 한 칸 띄어져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가운데 입구자로 들여다보면은 그 변 쪽에 한 점은 그냥 줘버리나요? 여기요. 네. 여기
중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어요. 왜냐면 있는 순간에 이 흙이 못 살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뚫리더라도 나오게 네. 되면 뭐 이쪽 피해는 사실 넷, 이미 활용을 다 마친 다섯, 일곱, 돌들이라서 여덟,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음, 네, 그래서 여기 교환은 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자, 두 칸. 흑마가 날렵해요. 그러면 흙도 계속 차단을 해서 좀 압박을 줄까요? 어떻게 차단하나? 그러니까요. 흑마가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셋, 넷, 참 이런 행마들이 박상진 3단을 좀 기대하게 하는 네.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백이 입구자로 흑마를 했던 것은 그 다음 흑의 응수가 네, 뭐 너무 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흑의 응수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붙여서 리듬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행마에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네. 붙여가서 더 이상 이제 가볍게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늘어서 지금 이곳으로 흘러갔던 백의 행마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네. 점점 이 한 점이 약해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발상 자체가 이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일곱, 여덟, 아홉, 참신하고 또 유연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방향으로 보면 여기를 늘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약점이 좀 신경 쓰여요. 사실 네.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읽어봤을 때는 늘었을 때 양쪽에 약점이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반대쪽으로 느는 것은요? 일곱, 여덟, 그럼 흙도 뭐 늘어서 네. 두텁게 행마를 하겠죠. 그럼 이제 뛰어나갈 수는 있는데요. 흙은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압박을 해서 여기에 얇음을 꾸준히 노리고요. 그리고 이곳을 또 압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백이 아무래도 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행마하기가 딱 보기에도 불편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서 박상진 3단이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 아, 교환하고서 나갑니까? 흙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글쎄요. 교환을 하고 나가는 것은 득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공을 상대에게 넘기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늘기가 좀 어렵다. 하나, 먼저 정리를 시키기보다는 셋, 상대가 먼저 두게끔 네, 참 이런 뜻인 걸까요? 여기를 뭐 이런 데를 젖히거나 이런 데를 네. 젖히고 싶게끔 만드는 수예요. 음, 근데 여기는 사실 기분은 내는데요. 백도 밀고 나가면 네. 백이 잘 나간 형태라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선택이 좀 어렵네요. 뭐 단순히 그냥 한 칸 뛰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상진 3단은요. 셋, 넷, 다섯, 단순히 여섯, 밀고 나가면 이 교환 자체는 득이라고 보기엔 정말 어렵거든요. 뭐 뛰기만 해도요. 네, AI 승부 예측은 박빙이고요. 셋,
박상진 3단 다섯, 네, 아직까지는 아주 잘 여덟,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가 장고 대국에 많이 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박정환 구단은 사실 뭐 장고 속기 다 세기 때문에요. 네. 뭐 근데 아무래도 장고 대국에서 성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둘, 셋, 물론 속기가 약한 기사는 뭐 당연히 아니지만 네. 여덟, 아홉, 기본적인 실력이 가장 강한 선수라면 시간이 많은 대국이 좀 더 안정적인 승률을 보일 수 있겠죠. 네. 화성시 코리오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주로 장고 대국에 출전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 9라운드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장고 대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고민이 좀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나왔다면 한 칸 뛰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여기 악수 교환을 해주니까요. 아예 늘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이 교환 자체는 분명히 악수입니다. 근데 네. 대신에 백도 위쪽으로 나가는 길 자체가 한 수 더 둬서 좀 편하게 열리거든요. 밀어 올리나요? 네. 이건 뭐 일단 모르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서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근데 이곳에 셋, 넷, 돌이 오게 되면 이 백 안형 자체가 일곱,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가 약간 백도 고민입니다. 막으면 버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둘 때. 30초. 하나, 일단 끊기게 되면 셋, 넷, 잡혔다고 봐야겠죠. 여섯, 근데 이게 쉽지 않나요? 건너붙여서. 음. 석점은 잡아도 뚫리게 네. 되면 이 그림은 만만치 않네요. 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잡고 마지막. 하나, 뚫고 잡는 것은 셋, 모양을 잡아서 네. 열버지네요. 여섯, 여기가 쉽지 않군요. 여덟. 백도 쉽지 않은데요. 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쪽으로 한 칸 뛰게 되면 백도 자연스럽게 뭐 한 칸이나 젖혀서 연결하는 자세가 일단 나와서요. 둘 것 같아요, 백도. 네.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이런 자리를 치봤습니까? 지금 나오네요. 응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는 뭐 백이 일단 뭐 이을 수는 없어요. 약점이 이으면 많이 여기가 통째로 생기죠. 끊기기 때문에 당연히 네. 막아야 됩니다. 이때 이 약점은 이것도 버텨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있는 것은 끊겨서 싱겁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거죠? 박정환 구단이요? 찔렀으면 들여다보는 교환을 우선 할까요? 그걸 안 하기도 좀 네. 안 네, 한다면 이상해졌어요. 네, 찔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하고서 네. 마지막. 하나, 둘, AI의 참고도는 이렇게 두는 것을 여섯, 그려보고 있습니다.
넘어갔죠. 아, 이 편이 나은 것 같아요. 끊어서 네. 석점을 잡는 것보다는 석점을 잡으면 뚫리거든요. 예, 뚫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이 선택을 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또 반상에 놓이고 보니까 여섯,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이 백 형태가 그렇게 음, 좋은 형태는 아니네요. 네. 아, 그 수가 네. 있네요. 좋은 수예요. 네. 역시 흙도 못 살아 있으면 행마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슬리도 벌면서 연결을 해두었고요. 좋은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지금은 일곱, 깔끔하게 연결했네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넘어가는 것보다 이 작전이 좋은 것은 여기를 하나 파고해서 백의 안형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네. 원래는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한 집 정도의 그 눈 모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흙이 깔끔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백은 이 돌을 이 한 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선수라서 네. 예. 아예 반대쪽으로 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여기 민수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차단하는 뭔가를 좀 네. 교환이라도 하나 되면 안형도 차이가 나고요. 집으로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주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뭐 좀 마지막. 하나, 지나간 결과론이긴 하지만 넷, 지금 실전에 여기를 밀고 흙이 넘어가니까요. 일곱, 여덟. 약간 백이 싱거워졌어요. 네. 네, 한 칸 좋은 자리입니다. 양쪽을 갈라가고요. 네. 백도 이제 느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흙이 날일자 정도로 다시 씌워서 뭐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백의 테러를 또 막고 있죠. 마지막. 하나, 그래도 들어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상진 3단의 생각은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 연결해서 버티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행마로 봤을 때는 네. 백이 약간 피곤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 뭐 여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지막. 하나, 계속 쭉쭉 늘어져도요. 셋, 자연스럽게 여기가 다섯, 백이 막혔죠. 일곱, 여덟. 지금은 정말 더 단단하게 가네요. 그래서 한 칸을 뛰게 되면 네. 밀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두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마도 어차피 나오기 좀 되기 힘들죠. 한 칸 네. 선수고 여기는 뭐 나와도 큰 의미였고요. 한 칸이 선수가 되면 이 102점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공격하는 것도 엿볼 수 있고요.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연결을 해놓으니까 흙이 갑자기 두터워진 느낌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AI 승부 예측은 넷, 뭐 박빙이지만 여섯, 제가 보기엔 흙이 여덟. 확실히 바둑은 두텁습니다. 네. 뭐 그렇게 형태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바둑이에요. 30초. 아주 집이 셋,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단정하게 났어요. 네. 네, 여기 합쳐서 20집이고요.
30집, 35집 형태입니다. 흙은 10집, 뭐 여기 10집, 20집의 이 모양인데요. 한 15집 정도는 봐야겠죠. 확정가는 35대 35인데요. 하나, 둘, 셋, 흙이 확실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여섯, 뭐 일곱, 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100보다는 많고요. 네. 밀어가게 되면 이곳과 이곳의 얇음을 계속 신경 써야겠죠. 뭐 다른 곳은 크게 집이 불어날 곳이 없는데요.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나중에 이런 곳을 갔을 때 이곳과 한 번 더 흙이 여기를 지키게 되면 이 집이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가 되려면 백도 이런 자리를 좀 버텨야 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여기 미면 또 이거 버티겠네요. 여기 와서. 포위가 돼도 백돌은 안전한 건가요? 여기서 한 집 정도의 눈이 있고요. 네. 위쪽으로 뭔가 먼저 두게 되면 위험할 것 같은 이 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을 정리해서 집으로 버티고 여기 하나, 타겟에 셋, 넷, 좀 신경을 쓰는 다섯, 그런 형태가 백도 일곱, 좋아 보입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좋은 자리네. 네. 흙이 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뭐 틀어막기는 이 한 점 때문에 흑마가 그 다음이 좀 백도에 여의치 않죠. 물론 날일자로 막을 수는 있는데요. 역시 얇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은 보통이라면 밀고 나오는 건데요. 여기죠. 그 자리에 역시 급수군요. 그 자리를 가네요. 왜냐면 여기 네. 밀면 여기를 버틸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집으로는 일단 백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이 자리가 급소예요. 둘, 셋, 여기가 넷, 도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요. 여섯, 일곱, 날일자가 이제 붙이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응수하기가 좀 고약하죠. 치받으면 네. 젖혀서 한 점 끊기는 것과 여기 자체도 정리도 잘 안 되고요. 네. 백이 좀 바쁩니다. 어느 한쪽은 끊겨지겠네요. 예, 네. 치받았어요. 마지막 하나, 밀고 나오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요, AI 승부 예측에서 거의 이 박빙의 그 네. 스코어가 오차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넷, 다섯, 여섯, 퓨처스 리거 박상진 선수 리그 첫 등판에 박정환 선수를 만났는데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뭐 전혀 기에 눌리는 것 없이요. 네. 뭐 평소에 본인이 두던 그대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가 왜 총망받고 유망주라고 평가받는지를 네. 대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칸 띄어서 탈출을 했고요. 일단 뭐 그 자리는 급소입니다. 역으로 이제 흙이 두게 되면 테로가 차단이 되죠. 이렇게 나가야 한 칸을 띄어도 밀고 나가서 일단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뭐 끊기는 것이 일단 없으니까요. 이 세 칸 사이가 여기가 연결이 약간 되어 남아 있나요?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흙도 이제 가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해요. 아,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사실 여기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붙였을 때 마지막 끊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둘,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약점은 있지만 아홉, 흙도 결행하기가 네. 만만치는 않죠. 자, 56대 44 AI 승부 예측은 흑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뭐 박정환 구단도 형세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의외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바둑이 초반부터 쭉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네. 넷, 흙이 약간이라도 두텁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덟, 만만치는 않아요. 아홉, 계속 AI 승부 예측은 팽팽하게 이 흑과 백의 수치를 내고 있었는데 56대 44는 가장 크게 차이가 벌어진 수치입니다. 네, 오늘 그 대국 그 예측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스코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흑의 일감도 한 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장 네. 무난한 수인데요. 네, AI 참고도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밀지 않고 이곳을 먼저 붙입니다. 역시 이곳의 약점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끼우고 단수하고 호구로 모양을 정돈한 다음에 약간의 실리 손실은 있지만 이렇게 하고 미는 것을 참고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백 모양이 완벽하죠. 뭐 이렇게만 된다면 네. 흑이 양쪽을 네, 마음 나쁘진 편하게 않네요. 네, 깔끔하죠. 마지막 그리고 여기가 집이 잘 안 나요. 셋, 이 중앙에 이제는 흑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네. 일곱, 여덟, 집 짓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뭐 붙여나가서 흙도 좀 얇죠. 거기를 넣습니까? 굉장히 두텁게 정말 두터운 수네요. 아까 한 칸이 선수가 되고 이 백의 세 칸 사이를 흑이 갈라간다고 했을 때 보여주셨던 변화도가 백이 젖히는 게 선수가 돼서 이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흑이 가만히 늘어두니까 다시 흑의 세 칸 사이의 이 약점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한 칸 뛰는 게 선수만 된다면 이제는 이 자리가 네. 넷, 통렬해요. 드는 순간에는 끊깁니다. 백도 이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뭔가 지키는 수단이 좀 필요하겠죠. 정말 두터운 수네요. 자칫하면 근데 약간 발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한 칸 뛰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고요. 받아야 될 때 백이 하나 더 지켜두게 된다면 이제는 백의 약점 노리기보다는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좌변에서도 날일자로 벌려둔 수도 그렇고 계속
좀 힘을 비축해두는 네. 마지막 그런 두터운 행마를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셋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켜진다고 가정하면 이곳의 집이 35집 정도입니다. 네. 합쳐서 45집의 확정가인데요. 백도 35집 정도는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집 짓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뭐 이것도 좀 미세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호구로 두텁게 지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박지원 선수는 이 상대방도를 압박하면서 계속 두터움을 쌓고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후반을 대비하는 포인트를 올리는 전략이죠.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칸 뛰는 것이 아닌 네. 호구로 아주 단단하게 행마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위에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여덟 곤마라곤 하지만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곤마예요. 한 칸 뛰게 되면 흙도 자연스럽게 뭐 한 날일자나 뭐 붙이거나 연결을 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이런 교환을 하게 되면 확실하긴 한데요. 이 연결로 봤을 때는요. 네. 근데 악수죠, 집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기가요. 네.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는 순간 또 집으로 손해니까요. 네. 한 칸으로 둬서 그 자리를 역으로 백이 두었습니다. 모양이 극소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도 변을 둬야겠죠. 여기 두지 않으면 아. 단순하게 그냥 교환을 해도 됩니까? 네, 하고서 한 칸 띄어서 네. 다집이에요. 갑자기 한 20집 불어났죠. 또 이런데 붙여서 교환을 시켜야 됩니다. 네. 중앙 한 칸. 백이 차지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변 쪽 다섯 백이 삭감을 할 때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처럼 한 칸으로 삼선의 한 칸으로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이제는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 자리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네. 하나만 해도요. 이렇게만 돼도 자체 교환이 득이에요. 아. 한 칸이 이제는 안 되죠. 네. 연결돼서요. 그리고 뚫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흙이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자체로 뚫리게 됩니다. 지금 이 교환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집으로 본다면 이런 데를 지켜야겠죠. 네, 이렇게 마지막 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셋 넷 다섯 뭐 여기가 가장 큽니다. 네. 여덟 아홉
원래 이렇게 박정환 구단이 또박또박 두텁게 상대를 압박하게 되면 거의 웬만한 기사들은 이 압박감을 못 견뎌서 좀 먼저 서두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바둑은 서두르면 불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두르다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박정환 선수의 이런 수법이 상대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군요. 네, 그냥 아주 평범하지만 네. 차분하게 서서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딱 그렇고요. 지금도 붙여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치받았을 때 맞게 되면 여기를 끊어가서 이 그림은 끊기면 흙이 좀 다음이 없어 보여요. 단수 치고 아, 여기를 지금 단수 치고 호구하는 게 있네요. 그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약간 악수지만 여기를 먼저 물어봐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를 안 막아줍니다. 치받을 때 붙여가겠죠. 네. 막아주면 뭐 찌르거나 해서 약점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막아주지 않으니까 네. 나와도 치받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전혀 백이 의미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역습이 잘 안 돼요. 백이 반대쪽으로 젖혀서 차단을 하는 것도 무리가 되겠죠? 아, 위로요? 네. 네, 위로 두면 끊습니다. 끊고요. 여기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네. 그때 뭐 알기 쉽게 뭐 여기를 먼저 붙여도 옹수하기가 아주 어렵죠. 마지막 하나, 둘, 당장 뭐 이어도 끊기는 게 생깁니다. 위에서요. 여섯, 쉽지 않아요. 여덟, 아홉, 백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먼저 선수를 해서 여기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계속 둘 수도 있지만 받아주고서 그냥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한 점을 잡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런 형태가 잡을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요. 네. 항상 이곳이 선수라서. 근데 이렇게 끊으면 약간 말은 되네요. 백도 이 자리가 선수죠. 뚫어서 아예 통째로 끊어가는 것이 생깁니다. 마지막 이 그림은 약간 얘기가 되네요.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단순히 뒤로 젖히는 것은 일단 치받겠죠. 네. 단수 해버리나요? 여기는 단수. 위로 빠져나가는 길이 아. 있으니까요. 한수 선수가 좀 선택이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하나, 아홉, 셋, 백이 입구자로 먼저 연결을 실전에서는 젖혀서 네, 젖혔어요. 받아두었습니다. 치받는 것은 백이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느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치받는 것이 반발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네. 이런 형태는 좀 하고 싶긴 하잖아요. 아, 이렇게 들 때 붙이면 위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장구대구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어디서 돌소리가 들립니다. 속기 대국이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SK 앵크린 이영구 선수, 화성시 코리오, 위태용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이영구 선수의 흑번, 위태용 선수의 100번이었습니다. 서로 큰 집을 만든 바둑으로 흘러갔네요. 네, SK 앵크린의 주장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8라운드에서 조원승 선수에게 네. 패하면서 연승이 끊겼는데요. 자, 다시 9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올해 전적 8승 1패. 아주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승리로 SK 앵크린이 먼저 웃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장고대국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먼저 그 교환을 해놓고요. 네. 뭔가 좀 연결된 맥점 같아요. 네, 네, 붙이고 붙이기. 책에 나올 만한 수법이고요. 백은 항상 여기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강하게 두기는 좀 어려워요.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저침당하는 순간에 차단이 되니까요. 차단되면 사실 위쪽으로는 거의 살기가 어렵죠. 네, 근데 잘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늘게 되면 흙은 뭐 이런 데를 치받고서 받을 네. 때 끼우는 것을 노리고 있거든요. 끊겼죠. 네. 응수를 잘해야 돼요. 선수로 듣는 자리가 있어서 네. 자,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연결을 해두기에는 모양이 빈삼각이어서 네, 빈삼각. 네. 네, 두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나요? 집 균형은 아직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네. 역시 백이 좀 괴로운 부분이 이런 장면입니다. 아, 흙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근데 백이 약간 응수하기가 계속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일단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두면 또 젖혀서 흐름을 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뭐 어디 한쪽을 끊게 되면 흙은 이런 흐름으로 오거든요. 뭔가 백이 좀 여의치 않죠. 네. 아, 이 붙이는 수가 또 네. 좋아 보이네요. 집은 비슷해도 주도권은 흙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미묘한 주도권이죠. 네. 예, 그것을 계속 박정환 구단이 조금이라도 쥐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늘었는데요. 역시 네.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되면 중앙이 끊기게 됩니다.
이제 반발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를 살리고 여기 타개하는 것에 승부를 걸 것 같아요. 네, 일국 장구대국은 아주 잔잔하게 미묘한 급소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속기대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승부가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삼국 속기대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삼국 속기 SK 앵크린의 이지명, 이동훈 선수, 화성시 코리오의 삼지명, 최재영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아, 이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희비가 대단히 승리했네요. 엇갈렸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계속 연승을 이어나가겠네요.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영구 구단 주장과 더불어서 후반기에 무서운 네. 돌풍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훈 선수의 승리까지 더해져서 SK 앵크린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1국 장고대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부 속기대국에서는 SK 앵크린이 두 판 모두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검토실 분위기는 어떨까요? 검토실 수다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토실 오프 더 레코드의 프로 연우입니다. 지금 현재 9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한번 같이 들어가시죠. SK 앵크린과 화성시 코리오가 현재 대결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성시 코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선수들과 감독님께서 계신데요. 감독님 잠깐 1분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지금 바둑이 현재 방금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우셨죠? 위태영 선수는 이길 기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회를 잘 주고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거리시네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 네. 혹시 오늘 오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스코어 먼저. 3대2로 저희가 역전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몇이죠? 유성 선수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든든한 여기 선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이요. 항상 오시면은 여기 치킨이랑 피자를 시킨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맞나요? 예. 본인이 좋아서 시키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아,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평생 동안 치킨과 피자를 드실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여기 팀의 에이스 박정환 선수를 계속 데려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박정환 고른다면 선수를 내려가야죠. 진짜요? 이거 못 드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예 안 먹을 됩니다. 정말이죠. 박정환 선수의 인터뷰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류수영 선수한테 한번 가볼게요. 아, 지금 류수영 선수 제가 사실 말하는 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이제 곧 바둑 두잖아요. 상대가 누구죠? 홍성지 구단. 홍성지 구단. 혹시 지금 몇 판 도보셨나요? 전에? 네, 한판 됐었고요. 네. 아직 이긴 적이요. 아직 이긴 적이 없다. 그러면은 다음 판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항상 네. 내용이 안 좋게 졌었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만만치 않게 도우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나요? 네,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You lose.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하나, 둘, 셋. You lose.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SK 앵크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네,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데 홍성진 선수 아까 있었는데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김누리 선수 여기 있는데 자, 일단은 아까부터 컴퓨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박상진 선수랑 네. 정원 선수랑 두고 있는 거 인공지능으로 수치 보고 있었어요. 이거 항상 평소에 보시는 건가요? 예, 가끔씩 아. 여기 검토실에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박상진 선수, 박정환 선수 지금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보면은 박정환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박정환 선수가 유리하다. 예. 네. 바둑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할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스코어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3대 2나 4대 1로 네. SK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팀이 이기신다. 예. 지금 되게 3대 2, 4대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선수.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원래 잘생겼어요. 원래 잘생겼나요? 네. 여기 저희 SK 앵크릴의 최규범 감독 계신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바둑이 끝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예상된 결과였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한 판은 좀 어렵지 않겠냐, 서로 이렇게 막상막하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좋네요. 그럼 한번 승리의 웃음을 좀 한번. 그러면 오늘 일단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2승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남은 세 판 잘해서 1승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팀은 지금 현재 하루하루 먹고 네. 사는 하루살이 하루살이 팀으로. 그래도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검토실 오프 더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하지만 바둑TV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선수들과의 토크가 계속되니까요. 거기로 지금 접속을 하셔서 더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